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선고해 주신 판단을 매우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받으실까요? 혐의도 인정을 했고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 모든 진실 그대로 밝히겠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뭐였어요? 네, 일단 주거가 일정해서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또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이어서 네.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코카인 투약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지인도 같이 기각이 됐네요. 맞습니다. 앞서 이 미술 작가 원래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최근 도피 의혹이 있었던 유아인 씨 미국 여행에도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법원은 이 구속영장 유아인 씨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오늘 유아인 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유아인 씨 구속영장 기각된 게좀 국민 그래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속영장의 영장 심리 같은 거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죠.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가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혐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기우일 것 같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자, 변호사 입장에서 유아인 씨의 혐의를 토대로 이번에 기각 결정 나온 거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없다는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런 단순 투약 사범인 경우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그렇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는 개인의 한계 방어권 행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번 재판 이 판단의 결과를 보면은 일단 불구속 상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라 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향후에 이게 유죄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거나 재판 결과와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전 1, 2차 조사 당시에는 사실상 대마 흡연과 의료 목적의 프로포폴 등의 어떤 투약 혐의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요.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여전히 애매하죠.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애매하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모발에서 검출된 코카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 부분 인정한다는 것이 지금 이부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닌지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결국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피뎀, 졸피뎀 이런 약물들 5가지 약물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5종의 투약 혐의 중에 어디까지가 인정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인 씨는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도주의 우려라던가 향간에 나왔던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좀 낮아 보이네요, 그러면.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인 씨의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 수사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이미 어쨌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데 새로운 혐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투약 혐의가 밝혀진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더 강력한 어떤 증거 인멸의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면 네. 다시 또 충분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좀 의혹들이 몇 가지가 좀 나와요. 이걸 쭉 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 법원이 유아인 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아인 씨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집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 이런 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는 마약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헛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에 있는 실거주지 또 다른 집에서는 마약 투약 흔적을 발견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당초 이 경찰 조사 때는 이 대마 혼자 피웠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피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유아인 씨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이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하고 증거까지 확보를 하니까 이 법원에 가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뭐 경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짜 집을 숨겼다면 이거는 증거인멸 부분에 해당은 안 되나요?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여기가 있는데 아예 다른 주소를 댔다면 너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오. 근데 어쨌든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네. 말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거주지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어떤 의도적인 목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다 한쪽에 은폐했다거나 일부러 뭐 버렸다거나 하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좀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시도를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다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라면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로 본 것 같고요. 진술을 미묘하게 번복한 부분도 사실상 대부분의 마약 수사에서 이렇게 구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들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겠죠. 이전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도 박유청 씨 사건도 그랬고요. 처음엔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정확히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다 말할 것을 뭐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방어권 행사의 측면의 어떤 기술로 본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다량의 어쨌든 마약에 손을 댄 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소동도 좀 있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뭐 후드티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네. 이제 커피를 던졌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병을 오.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몸에 맞아서 아까 전에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아, 그 그래서 마지막 나온 그 장면이 예, 예. 그 장면인가?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몸에 안 맞았고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몸에 맞았고 옷도 젖었고 유아인 씨가 약간 째려보는 듯한 표정을 예, 지금 지어서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기 일단은 지금 막 달려가신 저분이 던지신 분인가 보군요. 예,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정이 조금 화가 난 표정 같은데 일단은 저런 거를 던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죠. 안 되고 특히 저거 같은 경우에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아인 씨를 뭐 겨냥했다고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그럼요. 딱딱한 물건은. 그래서 저거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저렇게 하면은 안 되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좀 살벌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잠깐 나왔지만은 그래서 네. 다만 뭐 본인이 좀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뉘우치는 모습도 있지만은 좀 표정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상황에서도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런 상황들 보면 참 여론이 유아인 씨에게는 좀 싸늘하다, 좀 이런 방증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아인 씨가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 특히 또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모든 종류의 사실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다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이 유아인 씨가 쭉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변호사를 참 잘 썼구나. 어이구. 잘 짜여진 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언 하나하나가 보면. 네. 근데 저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이거 걸리면 사실 이게 하나의 뭐 표본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동안 경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늦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본인이 출두하려고 그러다가 또 기자를 했으니까 다 돌아가 버리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만약에 이런 유명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엄격하게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앞으로 아마 웬만한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냥 대충 구속 피하고 나와버리면 아하. 이게 지금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양형이 너무나 지금 적게 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동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전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너무 온정주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지만 이게 징벌적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법원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우리가 제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진술에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법원이 너무 무시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유아인 씨 뭐 구속은 면했지만요. 여러 의혹들이 또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